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피포위 의식, 그러니까 이 우파들에 의해 자기가 포위됐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요, 8월달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문 정권이 비판 세력으로서 도덕적 권위를 획득하고 권력을 잡더니 같은 기준이 자기들한테 이제 도덕적으로 너네들은 깨끗한가 보자 하니까 수긍하기는커녕 고소 고발과 공포 통치를 하고 있다면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이 구속된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국내의 언론의 이 외신발 보도는 각자 지지층에 의해서 일주관적으로 해석이 되지요. 외신이 그걸 보도한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합니다. 자, 이번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해서 해외 경제지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거를 이코노미스트지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지요. 문 정권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해오던 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보도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통계 수치를 도표로 내세워 그래픽 디테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지금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래픽이라는 제목 하에 이 공개된 기사를 보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 이룬 나라라는 한국 국민의 자부심이 사상 누각에 지날 수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가 1981년부터 100여 개 국가에서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갖다가 계속 보도하는 그런 조사인데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세계인의 가치와 그 인식 변화를 이렇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쩌는지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2020년 초까지 연구를 집약한 7자 조사에서 한국인을 대한 설문조사는 2018년에 진행된 내용을 이제 썼는데요. 촛불 시위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대선에서 문재인이 된 뒤 1년 뒤에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통치 방법으로서 다음의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하에 238번 문항이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좋아하냐 물으니 한국인이 대단히 좋다 18.5%, 약간 좋다 51.6%, 약간 나쁘다 25.1%, 대단히 나쁘다가 4.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30%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몰락하고 엘친이 집권할 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30%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부정적인 답변이 그래도 20%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10%가 낮았다는 겁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는 그래프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높은 두 나라를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이라크라는 거예요. 이라크에서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해 40%가 약간 나쁘거나 대단히 나쁘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한국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두 나라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이 접어들면서요, 한국이 마치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하지만은 이후에 반미 반일 감정을 이렇게 내세우고 또 K 방역이니 뭐 민주화 선진국이니 하며 국뽕을 내세우면서요, 지금 이 민주화 세력이 모든 국가의 선정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민의 30%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라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국민의 30%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매우 심각하지요. 95년에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15.2, 2001년에는 13.5, 2005년에는 22.8, 2010년에는 24.6이라고 하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정당 의회에 대한 반감 불신을 품고 있는 후진국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야말로 문 정권이 지금 집권한 이후에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회의가 이런 답변을 나오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문 정권이 검찰을 다루고 공수처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사법부를 갖다가 장악하고 감사원을 괴롭히고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지금 전례 없는 독재를 하고 있지요. 민주주의와 사실상 외견상으로도 전혀 반대를 갑니다. 의회와 정당이 지금 문 정권의 중심에 있다? 아니지요. 국회라는 것은 문 정권의 그야말로 거수기고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정당은 전부 문재인의 둘러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했고 공수처도 밀어붙이고 여기에 야당도 공수처 추천위원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나쁘다고 보는 30%는 누구일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마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답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과 의회에 대한 반감이 통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보다 아주 나쁘게 나오고 있다. 자, 이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잖게 경력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막가밭이 독재 행태를 옹호하는 사람이 언론이나 신문에 넘쳐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있는 것이냐?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가 한국 사람한테는 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준이 안 된다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이제는 민주주의가 서구에서 받아들인 이런 식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와버린 거 아니냐. 정당과 의회가 불신받는 것은 문재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을 넘어서서 야당조차도 지금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80%가 서민인데 서민의 뜻을 정당이나 국회가 반영하지 못한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회에 지금 넘쳐나는 국뽕,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동아에서 나왔어요. 자, 오마이뉴스가 개천절 집회를 비판하면서 한 논문을 갖다가 유럽 극우 세력을 다룬 논문을 갖다가 보도를 했어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이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스웨덴 모든 국가에서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극우 세력들이 운동이 확산되고 포퓰리즘적인 형태를 보이면서도 이 정치인과 극우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유럽의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또 이슬람 난민이나 이민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반 대중들이 극우 세력들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헝가리에서는 극우 정당이 19.1%, 불가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9.1%, 에스토니아에서는 17.8%, 라트비아에서는 16.6%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 비율을 높여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는 지금 뭐 이탈리아, 프랑스도 극우 정당이 지금 집권 근처에 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을 하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연정을 구성해서 집권해 있죠. 자, 영국에서도 극우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그 노르웨이,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이런 데서도 극우 정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네덜란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유럽 할 것 없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한국의 11개 극우 정당이 비례 투표에서 4.1%를 얻었어요. 정강훈의 기독자유통일당이 1.8%, 조원진 우리공화당이 0.7%, 이렇게 이제 1, 2고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투표였어요. 자, 이런 정당들, 저는 뭐 여기서 오마이뉴스가 거구라 하지만 저는 강경우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 합쳤으면 국민의당 안철수 6.8, 그 다음에 민주당이 만드는 그야말로 이 사쿠라 정당인 열린민주당 5.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한 두어 명은 진출을 시켰을 건데, 한 개 정당이 4.1%를 한 게 아니라 11개 정당이 4.1%를 해서 지금 완전히 다 망해버렸죠. 그런데 11개 정당을 다 묶을 수 있는 강경우파 세력이 지금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개 정당이 조직력과 자금력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할 역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1%를 냈지만은 사실상으로 그게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고, 동유럽이나 서유럽에는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이런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에는 난민 위기 이후에 오르반 총리가 있는 극우주의 정당이 2018년에는 국회 3분의 2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되는데 한국에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대한 세력이 강경우파가 되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국내 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고 한국에도 이민, 난민 같은 외국인이 300만 명이나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한국의 강경우파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를 석방하라니, 또 더 나아가서 맹목적인 반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유럽의 극우가 나타내고 있는 유럽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EU를 탈퇴하자. 그리고 지금 이 난민이나 이민을 다 추방시키자. 이런 것들, 유럽의 복지 제도를 고치자.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실질적으로 먹혀드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극우 정당 같은 경우에는 뭔 이야기까지 했는가 하면 이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공공주택 보급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강경 우파는 한마디로 좌파나 주사파에 대한 분노만 보일 뿐이지 극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유럽의 이 극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신나치 같은 분위기에서 각 나라에 적응해서 과거의 대중들이 혐오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어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중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요, 홀로 쓴 자본주의에 보면 자본주의의 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심하다. 자, 미국의 불평등 연구의 석학인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미국의 자본주의가 상업화되어서 위기가 와버렸다. 고통, 즐거움을 전부 돈으로 환산하고 희생이나 우정, 공동체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 가치는 정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마저 돈으로 계산하는 이런 어떤 체제는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자본주의가 한계에 부딪혔고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쪽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불평등의 극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지금 강경 우파가 왜 안 되느냐? 이 자본주의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넘어서는 대안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뭘 내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습니까?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입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국가사회주의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이 나치당에는
사회주의적인 속성과 극우의 속성이 다 뒤섞여 있어요. 무솔리니도 사회주의였다가 극우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을 바라보는 정강기에서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고민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열렬한 박수를 받았어요. 심지어 히틀러의 아우토반이 그야말로 독일의 고속도로를 놓고 히틀러의 그 폭스바겐 차, 이 국민차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을 통해서 누구나 차를 가질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경제를 위해서 남긴 게 있어요. 뉴딜 같은 부분에. 문재인은 뭘 남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조차도 한국의 보수 강경우파층에는 없고 기껏해서 하는 이야기야 허구한 날 문재인은 빨갱이다. 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국민들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네가 만드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박근혜 석방하다. 그게 가치가 되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한계에 왔고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한국의 강경 보수가 내지 못하는 한은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강경 보수의 몰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한국의 이 지금 우파 진영 다수가 보수 진영 다수가 정당이나 의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선거만 되면 국민의 진당을 찍어주고 또 강경 우파 정당들은 각자 분열된 리더십으로 행편없는 소리를 하면서 행편없는 득표를 합니다. 그럼 희망은 뭐냐? 기존의 이런 우파 진영의 행태들, 무슨 자유시장 경제, 추상적인 저기 오버 더 레인보우 꿈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이야기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정경련 앞잡이식 주장을 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무슨 불변하는 원칙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민주주의도 한계에 이르렀고 자본주의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한국의 우파나 보수는 미래가 없습니다.